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학 강의를 맡은 박시영 강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학은 공통 과목이기도 한데 비중이 높은 과목입니다.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공중위생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용이 법령이나 질병, 소독 등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어떤 기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풀이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과목은 공중보건학의 총론입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학습 목차 및 목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학의 개념 문제 유형입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에는 공중보건학의 정의, 목적, 범위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건강과 질병 문제 유형입니다. 건강과 질병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 및 질병 발생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보건 및 보건 지표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에는 인구의 구성 형태, 보건 지표에 대한 문제 유형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질병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2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조기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3번 질병의 초기 발견, 조기 예방, 생명 연장의 기술이며 과학이다. 4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공중보건학의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공중보건학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학의 최소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질병을 예방한다. 질병 예방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질병 치료로 바꿔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는 꼭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 몇 번이었죠? 네, 4번입니다. 공중보건학이란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했었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번 질병치료, 2번 수면 연장, 3번 신체 정신적 건강 증진, 4번 질병 예방. 네, 공중보건학의 목적에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이 있는데요. 질병을 예방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고 수명을 연장시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목적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네, 1번 질병치료죠. 자, 질병치료는 공중보건학의 목적이 아니다. 해서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 구분해서 꼭 암기하도록 합니다. 네, 3번 공중보건학의 범위 중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1번 보건통계, 2번 사회보장제도, 3번 보건행정, 4번 산업보건이 있는데요. 네, 이번 문제는 공중보건학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학의 범위에는 환경보건 분야, 역학 및 질병관리 분야, 보건관리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 환경보건 분야에는 환경위생, 식품위생,
환경오염, 산업보건 등이 있고요. 역학 및 질병관리 분야에는 역학, 감염병 관리, 기생충 질환 관리, 비감염성 질환 관리가 있습니다. 네, 보건관리 분야에는 보건행정, 보건교육, 보건통계,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가족보건, 노인보건, 의료정보, 응급의료,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몇 번이죠? 네, 4번 산업보건입니다. 우리 산업보건은 환경보건 분야에 속하는 거였죠?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된 건강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번 육체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 2번 정신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 3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4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번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건강의 정의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WHO에서 규정된 건강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우리 몇 번이죠? 네, 4번입니다. 4번.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병인 숙주 환경, 2번 숙주 감염력 환경, 3번 감염력 연령 인종, 4번 병인 환경 감염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질병 발생의 3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암기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병 발생의 3가지 요인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병인적 요인입니다. 자, 병인. 자, 병인에는 생물학적 요인, 물리, 화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요인에는 세균,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이 있고 물리, 화학적 요인에는 온도, 습도, 산소, 농약 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요인에는 스트레스, 문화, 간습 등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주입니다. 자, 숙주도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유전, 영양 상태 등, 사회적 요인에는 거주 환경, 직업, 작업 환경, 흡연, 음주 등이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환경입니다. 자, 환경에는 기상, 계절, 매개물, 사회환경, 경제적 수준 등이 있는데요. 질병 발생의 3가지 요인은 꼭 병인, 숙주, 환경으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은 1번 병인, 숙주, 환경이죠.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은 병인, 숙주, 환경이다 입니다.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은 자, 첫 번째 피라미드형, 두 번째 종형, 세 번째 항아리형, 네 번째 별형이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인구의 구성 형태를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인구의 구성 형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입니다.
후진국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구 증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은 형을 말합니다.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를 2배를 초과한다. 요것도 같이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종형입니다. 종형은 이상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구 정지형입니다. 이거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형입니다. 자, 요거는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이고요. 세 번째는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형은 선진국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구 감소형을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높고 인구가 감퇴하는 형을 말하고요.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던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후진국형은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은 낮고,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을 말하고요. 항아리형은 평균 수명이 높고 인구가 감퇴하는 형이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별형과 농촌형인데요. 별형은 자, 도시형이라고도 말하고 인구 유입형입니다. 자, 생산층 인구가 증가되는 형이고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는 형입니다. 자, 농촌형은요, 표주박형이라고도 하고요. 인구 유출형입니다. 생산층 인구가 감소하는 형이죠. 자,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입니다. 자, 이것도 별형과 농촌형은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어떤 형인지 같이 보시면서 그림이 문제의 기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셔야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은 우리 몇 번이었죠? 자, 2번 종형입니다.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에 속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일명 도시형 유입형이라고도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되는 인구 구성의 유형은 1번 별형, 2번 항아리형, 3번 농촌형, 4번 종형입니다. 자, 생산층 인구가 증가되는 형으로 15세에서 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별형이었죠. 자, 별형은 생산층 인구가 증가되는 형을 말합니다.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문제를 풀 때 지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외워두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의과대학 설치수, 2번 국민소득, 3번 감염병 발생률, 4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보건 지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국가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3대 지표로는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입니다. 세 번째는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룬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으로는요.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에 해당합니다. 요 내용들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8번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4번 영아 사망률이었죠. 자,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보건 상태의 측정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은 해서 1번은 인구 증가율, 평균 수명, 비례 사망지수, 2번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 3번 평균 수명, 조사망률, 국민소득, 4번 의료시설, 평균 수명, 주거 상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다시 보건지표로 돌아가서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우리 영아 사망률이 있었죠? 두 번째는 한 국가나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3대 지표로는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으로는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은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이었죠.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내용은 비례 사망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이다 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나타낸 구성 비율은 1번 평균 수명, 2번 조사망률, 3번 영아 사망률, 4번 비례 사망지수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비례 사망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례 사망지수란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총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를 말합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그럼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나타낸 구성 비율은 몇 번이죠? 네, 4번 비례 사망지수죠.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나타낸 구성 비율은 비례 사망지수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중보건학의 총론에 대한 문제풀이 같이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질병관리에 대해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